정말 멋지네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하러 이곳에 돌아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아마도 제일 좋아하는 교회라고 해도 될 만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거의 사라질 뻔했지만 50억 헤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후에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도 비계가 가득하고 주위에 크레인이 있는데 어떻게 완성됐다는 거지? 네, 하지만 거의 완성됐어요.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월 8일 대성당이 다시 대중에게 공개될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그리고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첨탑, 이 뾰족한 구조물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데 이미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사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첨탑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화재가 났던 날 기억나시나요? 정말 슬픈 장면이었죠. 그렇죠? 전 세계가 첨탑이 불타며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봤죠. 다시 돌아왔고 사실상 새로운 첨탑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항상 있었던 금빛 수탉,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인 그 수탉이 이미 올라가 있죠. 이 건축의 경이로움, 종교 예술의 걸작이 왜 아니겠어요? 거의 사라질 뻔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었고 현장에서나 TV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프랑스인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이곳을 자주 찾는 브라질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노트르담이 일련의 실수들 때문에 거의 사라질 뻔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서방관들이 아슬아슬하게 노트르담을 구해낸 것도 놀랍습니다. 부활절 주간의 월요일 오후 6시 1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피에르 가보 신부가 수백 명의 신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재 진압팀의 통제 패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고 시스템 설계의 한계로 인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재인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패널에 표시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계단을 6구간 올라가야 했습니다. 3일 전에 고용된 당직 경비원은 자신이 있던 교회 본당을 나와 호출에 응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용된 경비원이 잘못된 곳에서 화재를 찾으러 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소중한 30분이 허비됐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화재는 저 위 다락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곳은 숲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불길이 이미 번지고 나서야 그들은 화재가 숲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참나무와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많아서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나무들은 성당이 지어질 때 이미 수백 년 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 샤르팡트라고 부르는 교회의 목조 골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경비원이 제이실 다락방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엔 불의 흔적이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실수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소방서나 경찰에 긴급번호로 전화해서 파리의 모든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대신 그 신입 경비원은 자기 상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받았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신입 경비원의 설명을 듣고 상사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신입을 마침내 올바른 장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트르담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성당의 관리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일련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원래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싶어서 교회 꼭대기
바로 불이 난 그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성당을 구할 수 있었던 비상 스프링클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6년에 걸쳐 개발된 시스템, 이 너무 복잡해서 그 순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대성당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앞에는 커다란 패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화면에 화재라고 표시되는 대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상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ZDA 110, 110, 315일 같은 코드입니다. 소방대원은 이 코드의 의미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었고 모르면 카탈로그를 찾아야 했지만 이는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큰 방해가 되었고 그로 인해 불이 대성당을 더 많이 태울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신참 경비원이 마침내 올바른 장소에 도착해 주 지붕으로 이어지는 300개의 좁은 계단을 올랐을 때는 이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화재의 열기가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수백 개의 나무 들보가 수세기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완전히 말라서 습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조사에 따르면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프랑스 관리자들은 그렇게 오래된 참나무 들보가 그렇게 빨리 탈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설명이 나왔습니다.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된 오래된 목재는 새로운 목재보다 타는데 약간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이 빠르게 번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사건을 분석한 사람들은 화재가 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화재가 그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에는 약간의 부당함이 있습니다. 결국 노트르담 대성당은 예전에도 화재가 난 적이 있었고 프랑스 혁명 때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거의 완전히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사실 파괴는 대성당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래요, 이상하죠. 하지만 결국 그곳에 처음 세워졌던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는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짓기 위해 철거되었고 그 돌들은 재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심되는 원인은 버려진 담배꽁초이거나 합선입니다. 목재들보의 크기와 양을 짐작해 보려면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 목수들의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구조물은 1000그루가 넘는 나무에서 얻은 새로운 참나무 들보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설계도와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동일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월요일 이미 저녁 7시 가까웠습니다. 시스템과 소통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첫 경보가 울린 지 30분이 지나서야 비상대응팀이 출동했고 약 400명의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화재 경보 후 두 번째 시간은 진압 구조 강화에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의 소화전이 충분하지 않자 소방관들은 센 강가에 강력한 소방 펌프가 장착된 배를 정박시켰고 파리 중심부 라시테 섬에 위치한 대성당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펌프로 뿜어내어 불길을 줄이기 시작할 때까지 화재가 시작된 지 거의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녁 7시에서 7시 50분 사이에 첨탑이 무너졌고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믿기 힘들겠지만 저 구조물만 해도 750톤이나 나갔습니다. 신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쓰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소방관들이 실수한 걸까? 이렇게 거대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다른 기술을 쓸 수는 없었을까? 좀 더 빨리 행동할 수는 없었을까? 아마도 저렇게 큰 헬리콥터로 물을 실어와서 불 위에 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지 않았어. 그런 헬리콥터들은 여기서는 오히려 비극이 됐을 거야. 왜냐하면 교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무게가 엄청난 타개력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 상상해봐. 800년 된, 아니 800년이 넘는 구조물이 이미 750톤이나 나가는데 거기에 또 수톤의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정말 비극이었을 거야. 소방관들은 잘 대처했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지. 봐봐, 이 교회의 모든 구조물들은 돌로 만들어졌고 아주 오래됐어.
이런 돌이 불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으면 바로 금이 갈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갑자기 식힐 수도 없었어.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지. 밖에서 안으로 소방호스를 쏠 수도 없었어. 일반 화재처럼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부 구조나 물건을 보존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노트르담에 보관된 수많은 보물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썼다고 전해지는 가시관과 성십자가의 조각도 있었어. 성유물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방관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어. 그들은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 밖으로 물을 퍼부었어. 화재 진압의 최전선 주 지붕 위에는 27세의 크로스핏 챔피언이자 소방관 중위인 미리암 추진스키가 있었어. 그녀는 이미 그 구조물을 안에서 잘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곳에서 훈련을 했었고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녀에 따르면 열기가 너무 심해서 섭씨 500도 이상이었고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어. 그 순간 불덩이가 천장, 첨탑 아래에서 폭발했고 소방관들이 죽지 않은 건 벽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어. 무전기로 중위는 후퇴 명령을 받았고 지붕을 더는 구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 노트르담에서 화재 방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보수했을 때 또 다른 심각한 실수가 있었어. 고딕 대성당의 원래 건축 양식을 해치지 않으려고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어. 유럽과 프랑스의 많은 교회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해. 그리고 만약 여기에 설치되었더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적어도 일부 파괴는 막을 수 있었을 거야. 이제 전략은 피해를 줄이는 것이었어. 피해를 줄이는 것이었어.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어. 성당 뒤쪽 제단 위에는 2개의 큰 탑이 있어. 한쪽에는 2개의 거대한 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8개의 더 작지만 똑같이 무겁거나 더 무거운 종들이 있어. 이 모든 종들도 이미 불타고 있던 수백 년 된 나무 들보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어. 바람은 북쪽, 바로 8개의 종이 있는 탑 쪽으로 불고 있었어. 붕괴는 시간 문제였어. 만약 북쪽 탑이 무너지면 남쪽 탑도 함께 무너질 것이고 아마도 노트르담의 두꺼운 벽들도 그런 충격을 견디지 못할 거야. 명령은 탑들을 구하는 것이었어. 전략을 바꾼 것이 효과가 있었고 바로 그 덕분에 노트르담이 무너지지 않은 거야. 하지만 소방관들은 불길을 통제하는데 2시간이 더 필요했고 불이 완전히 꺼진 건 다음 날 결정적인 15분이었어. 밤 9시 45분 시작된 지 3시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노트르담의 화재는 마침내 진압되었어. 밤 11시 30분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TV에 생방송으로 출연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말했어. 그의 약속은 노트르담을 재건하는 것이었지만 대통령은 기부를 요청했어.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기부금이 있어야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 바로 다음 날 프랑스의 억만장자들이 그 요청에 응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 24시간도 채 안 돼서 교회 재건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40억 헤알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기부됐어.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2 가문인 루이비통 패션과 주류 제국의 아르노 가문,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의 베탕쿠르 가문이 각각 2억 유로씩 기부했어. 지금까지 프랑스인들은 약 10억 유로, 즉 50억 헤알이 넘는 금액을 모았어. 이 보수공사는 대부분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그리고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엄청나게 방대해서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올림픽에 맞춰 노트르담을 재개장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 그 순간 노트르담이 불타고 있을 때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어. 특히 첨탑이 무너진 후에는 더 그랬지. 이 비극으로 850년의 역사 동안 보관되어 온 수많은 유물과 예술 작품들은 어떻게 될까? 2번의 세계대전도 견뎌냈던 것들인데 말이야. 그리고 혁명 때도 살아남았던 것들은 또 어떻게 될까?
e da Revolução Francesa. 먼지가 가라앉고 난 뒤 거의 모든 것이 구해졌다는 사실이 정말 반가운 놀라움 중 하나였어. 다른 유물들과 함께 전통에 따르면 예수가 썼다고 전해지는 가시관도 무사히 구출되었어.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철저히 보관되어 있지. 또한 13세기 프랑스의 왕이자 성인이었던 성 루이, 즉 루이 9세의 튜닉도 구해졌어. 예수의 가시관을 파리로 가져온 사람도 바로 성 루이였고 그가 유물을 공개하는 의식에서 이 튜닉을 입고 있었지. 이렇게 둥근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장미창이라고 부르는데 3개의 큰 장미창도 무사히 보존됐어. 북쪽 끝에는 완전히 원형 그대로인 유일한 장미창이 있으며 13세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모두 남아있어. 중앙엔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가 있고 주위엔 16명 예언자가 둘러싸고 있어. 남문의 장미창은 세월이 흐르면서 복원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제작을 의뢰한 성 루이의 공이기도 해. 지름이 13m야. 금속으로 만들어진 교회 오르간은 녹지 않았고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야 해서 약간의 손상만 입었어. 고마워.